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콘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입니다. 2021년 첫 영상에서 다룰 작품은 무엇이죠? 바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한국산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입니다.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인 만큼 원작 웹툰을 보신 영준님,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스위트홈을 처음 접한 저의 주관적 감상 소감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작품 소개부터 해주시죠.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아파트에 갇힌 사람들이 이제 괴물들과 싸운다는 내용인데, 인간이 가진 그 개인적인 욕망의 형태로 이제 괴물이 되고요. 이게 뭐 네. 딱히 뭐 전염이 되거나 네, 그런 네. 거는 아닙니다. 네.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의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홍소리, 김영민, 박수정 작가가 각본을 집필했습니다. 네. 송강, 이진욱, 이시영, 이도현, 고민시, 박규영, 김남희, 고윤정, 김갑수, 김상구 배우 등등이 이렇게 출연을 하시고요. 그럼 일단 원작을 안 보신 원희 에디터가 이 작품을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좋았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캐릭터가 되게 다양해서 좀 그렇죠. 골라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음. 등장인물들이 정말 꽤 많은데 네. 하나같이 비주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죠. 그렇고 네. 되게 개성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골라보는 재미가 있었고,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엮이면서 보여주는 그런 케미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은근하게 또 재미를 선사하는 점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고민시 배우가 연기한 은수 캐릭터가 날선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현수랑 은혁이랑 지수랑 이렇게 엮여서 그 상대를 걱정할 때 오는 케미도 좀 재밌었고, 지수 캐릭터랑 그 재현 캐릭터가 함께 다니게 되는데 되게 동료애를 뽐내다가 재현이 지수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씬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그런 케미도 좀 재밌었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캐릭터들이 엮이면서 보여주는 케미가 좀 재밌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괴물들 비주얼이 좀 좋았어요. 이 괴물들의 비주얼이 놀랍게도 CG가 아닌 분장이라고 합니다. 오. 네, 인간이었다가 괴물이 되면서 굉장히 기괴하게 변해버리는 비주얼을 잘 살려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게 호러 뺨치게 깜짝 놀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쫄보긴 하지만 그렇죠. 좀 그렇죠. 이 드라마 자체가 좀 쫄깃하게 진행되는 인상을 받았어요. 장점은 여기까지고 아쉬운 부분을 좀 뽑아보자면, 일단 전개가 급전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에 구멍이 좀 많이 보였어요. 가장 의문점으로 삼고 싶은 게 괴물이었거든요. 괴물이 되면은 욕망이 특화된 모습으로 변화를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배고프다면서 지나가던 그 옆집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집 사람은 막 배고프다고 외치면서 닥치는 대로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괴물이 된 것처럼, 이 괴물로 발현하게 되는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욕망을 품어서 괴물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닌 것 딱히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런 악한 욕망을 가졌다고 괴물이 된다면 맨 처음 그 편상화한테 잡혀가지고 있었던 그 인물이나 막판에 그리노미 남입한 그런 무리들이 제일 먼저 괴물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람이 괴물이 되는 이 요인을 드라마 속에서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욕망이라고만 알고. 그랬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거는 군대를 가지고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괴물만 쓸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감염됐을지 모르니까 다 약간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욕망이 발현이 돼서 괴물이 되는 거니까 군인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여기서 대통령도 증상을 보였잖아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대응방침이 되게 좀 의아했어요. 좀. 그리고 이게 전개가 서희경이 군 요원들을 만나면서 되게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네. 후반부 한 에피소드 3개 정도에서는 굉장히 훅훅 지나가면서 등장인물들이 막 쓸데없이 죽어나간다? 약간 이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게 그래픽이 효과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스타트랙을 연상했거든요. 진짜 외계인 분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분장을 공들여서 하셨는데, 여기다가 CG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뭔가 실제 하는 괴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게임 그래픽처럼 구현이 돼가지고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괴물들의 능력 때문에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사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특수 분장으로 만들어낸 그런 질감 같은 부분들을 좀 살려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박의 마지막. 안 나오면 서판. 그렇죠. 그거죠. 네, 사운드 트랙을 제가 꼽았는데, 아쉬운 점을 꼽았는데, 전 이게 사실 제일 컸어요. 왜냐면 제가 뭐 영화든 드라마든 볼 때 스코어라든가 이 삽입되는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스위트홈에서 삽입된 노래들은 굉장히 이 드라마의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매진 드래곤스의 워리어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롤드컵을 잘 몰랐거든요. 아. 롤드컵에 이게 동시 타이틀곡인 네, 거예요. 타이틀곡인 것도 몰랐는데 그걸 모르는 저로서도 이 노래가 배경음으로 처음 나오자마자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네, 특히 재현이 지수한테 이제 자기 마음을 딱 고백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대목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막 감정적으로 막 울컥울컥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워리어스가 나오니까 아, 그래요? 진짜 완전 깼거든요. 저는 또 비아이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나란히. 네, 나란히라는 곡이죠. 곡이 나오는데 이 노래는 사실 엔딩 크레딧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그 그래픽하고. 그런데 이게 장면에서 등장할 때는 이것도 조금 저는 몰입이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등장을 했어요. 액션 씬이 아니고 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네.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고 또 롤드컵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봤던 사람이기 네, 네. 때문에 이 이매진 드래곤스 워리어스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가 그린홈의 인원들하고 이제 밖에 있는 괴물하고 이제 처음 네, 마주했을 네, 때 네, 그 아, 거기서 맞아, 거기서 딱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네. 딱 나오는 순간 왜? 이러면서 좀 이상하게 보다가 이 노래가 분명히 어울리는 지점들이 있기는 있어요. 정재현이 나올 때 이 노래가 나오는 거는 캐릭터랑 잘 맞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장면들에서도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전용준 캐스터라고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게 자꾸 이제 막 해갖고 몰입을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악에 관련해서는 그 이응복 PD가 반성을 한다고 네, 이렇게 그거 웃겼어요. 네. 네, 참 빠른 피드백.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러면 이제 원작을 본 제가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아쉬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드라마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빠른 전개로 얻은 것보다 저는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빠른 전개라는 게 사실 요새 드라마들의 트렌드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위트홈도 초반에 이 전개가 막 슝슝 넘어가는 걸 보면서 되게 트렌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 마음 한켠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원작 웹툰이 에피소드가 총 140편 정도 되거든요. 어휴, 기네요. 네. 근데 이거를 10부작 드라마로 거기다가 이제 인물도 많은 드라마로 그렇죠. 소위 이제 때려 박으려고 하면 생략된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뭘 잘라냈느냐? 캐릭터 개개인의 서사와 괴물들의 비중을 이렇게 탁 해갖고 이제 타노스 해버렸거든요. 물론 이 드라마 캐릭터들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의 매력이 배우들한테 의존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그 캐릭터들 개개인의 서사가 좀 부실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주인공 차현수를 들면 현수 같은 경우에는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선뜻 그 영수랑 수영이 그 남매를 이렇게 지키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나서는데 왜? 무슨 신경의 변화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개연성이나 핍진성 같은 부분에서 잉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괴물화를 겪는 사람들의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면의 욕망과 맞서는 그게 있어요. 막 맞서다가 이 욕망에 잠식을 당하는 순간 이렇게 괴물로 변하고 이제 네네네네. 식인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러한 내적 자신과의 싸움 묘사가 원작에서는 이 묘사만으로도 선사하는 그 공포와 긴장감이 정말 엄청났어요.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메인 주인공의 서사 그리고 심리 묘사를 심각하게 줄이면서까지 다른 이제 캐릭터들도 이제 비중을 현수랑 저 비슷하게 나눴죠. 예, 비슷하게 나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서사가 좋은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현수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음 괴물들의 비중도 많이 줄었어요. 원작에 비해서 초반에는 조금 크리처 호러물 같은 성향을 띠다가 휴먼 드라마처럼 인간의 그쵸, 중점을 그쵸. 둔 네. 드라마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레 괴물들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괴물과 인간의 대립이 원작 팬들한테는 굉장히 큰 재미를 선사하는 포인트였는데 이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네. 프로틴, 이제 근육 괴물이랑 이제 경비 괴물이 엄청난 활약을 하거든요. 사실 원작에서는. 근데 이런 게 많이 생략이 되었다는 부분이 아쉬움을 넘어서 저는 단점으로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응복 PD가 이 작품으로 괴물들의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으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아쉽다. 네.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스위트홈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재밌었던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 특히 캐릭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사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캐릭터 개개인의 매력은 이제 원작보다 덜한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매력이나 서사가 아예 0인 거는 또 아니잖아요. 조금 아쉽더라도 이런 여러 개의 서사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쌓이고 하면서 흥미로운 전개를 이끌어내더라고요. 인간군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던 이응복 감독이 이제 원하는 바를 좀 잘 이루어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이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비쳤어요. 그 서희경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원작에 없던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를 더하면서 세계관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을 했단 말이죠. 원작의 배경이랑 뭐 이제 세계가 그린홈이라는 아파트 단지에 한정됐다면 넷플릭스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시즌에서는 한국 전체를 배경 삼아서 이제 스토리를 확 늘려버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홈의 이제 생존자들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생존자들을 만나고 다른 지역의 생존자랑 이렇게 연합을 한다거나 인천 송도에 있는 생존자물이랑 대립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놨죠. 마지막으로 원작과 전개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게 오히려 좀 좋았어요. 단순히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내용을 보는 데서 온 그런 재미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스위트홈만의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원작에만 또 충실하려고 하면 또 그건 또 그것대로 이제 원작 팬들이 또 그렇죠. 이거는 왜 구현 안 하냐.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엄청난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이제 뒤틀어 버리니까 차기 시즌 결정이 확정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하면은 이제 그 원작 팬들도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새로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면서 이 작품 추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작품 시청을 추천해요. 엉성하기도 하고 뭐 아쉬운 부분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캐릭터들이 매력이 많아서 그게 좋았거든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으로 K 좀비를 이제 세계에 알렸는데 이 작품으로 이제 K 크리처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시즌 2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원작을 정말 재밌게 봤던 팬의 시선에서는 장점만큼이나 아쉬운 점도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 스위트홈이 재미없는 작품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 작품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크리처 장르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시즌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단 그 다음 시즌에서는 캐릭터 서사나 그런 페이스 조절에는 신경을 조금만 더 써줬으면 정말 좋은 작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의 이번 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